고등 예비 과정. 전국에 계신 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을 맞이하는 고등 예비 과정. 여러분들이 현재 듣고 계신 이 음악은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아주 많이 들었었던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요. MBC 문화방송에 10시부터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했었던 그 이문세 아저씨가 있었던 그때 기억을 살리면서 이 음악만 나오면 옛날에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도 이거 다 그러니까 정말 거기 나온 것처럼 그 이불 안에서 아니면 독서실에서 항상 독서실에 애들이 막 키득키득거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이문세 아저씨와 함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소리 딱 들으면 너무 옛날 생각이 나고 막 그래요. 이게 뭐더라? 메르시 체리엔가? 라는 곡이거든요. 그런 곡. 직접 가수가 부른 그런 곡도 있더라고요. 요거에 별이 빛나는 밤의 주제곡이랑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가장 공부했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였었냐면 식변형 공식 4가지. 그치? 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고 세제곱의 합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였고 2개짜리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도 합차곱 3개 관계식 다 같이 시작. 합의 제곱에서 자제곱 빼면 4배곱 그 얘기 있잖아요. 거기까지 확실하게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곧바로 넘어와서 우리 항등식 개념을 공부했었어요.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이랑 차이가 나죠.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기는 게 바로 항등식이니까 개수를 비교해주면 미지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항등식의 가장 기본은 미지수인 개수를 구하는 게 바로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거든. 그거 구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개수 비교법, 또 하나는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도 저번 시간에 해봤고요. 우리 최민조교와 함께 기억나요? 개수비교법은 직접 2차항의 개수끼리, 1차항의 개수끼리, 상수항끼리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한다. 그래서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바로 항등식이니까 그 모든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걸 이용해서 미지수 값을 구하는 그런 수치대입법까지 저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죠? 오늘 4번째 시간 항등식 이야기 들어가고 곧바로 나머지 정리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예제 1번.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인지 판단하죠. 항등식인지 아니, 여기 4개 보니까 다 등식이죠. 등식은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으니까 이 안에도 분명히 방정식이 들어있을 거예요. 또 이 안에 분명히 뭐도 들어있어요. 항등식도 들어있을 거예요.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짓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요?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으면 항등식이고, 그죠? 방정식이라는 것은 특정 x값에서만 성립하는 거니까 좌변과 우변이 완전 똑같지는 않는데 항등식은 생김새 자체가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야. 좌변과 우변이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은 거를 찾아봐라 라는 느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부터 어떻게 처리하시면 될까? 직접 그렇지 전개해봐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 좌변을 먼저 전개해보니까 2x 더하기 x는 몇 x 시작? 3x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좌변 3x 마이너스 2, 우변 3x 마이너스 2. 이거 항등식 맞네요. 그죠?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겨야지만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항등식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번도 보겠습니다. 좌변을 보니까 2x에서 x 빼면 x잖아요. 1차항은. 상수항은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1이야. 어머! 좌변은 x 플러스 1인데 우변은 x 플러스 2니까 항등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항등식이 될 수 없고요. 3번은 전개 한번 해볼까요? 전개해보니까 x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하면 2x 이렇게 하면 x니까 3x 이렇게 될 거고. 상수항끼리 곱하면 플러스 2니까 좌변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고요. 우변도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니까 항등식 맞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맞아요. 4번은요. 좌변 볼까요?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우변은 x의 제곱 플러스 3x 이거 완전 다르잖아. 그쵸? 1차, 2차의 개수만 같지 1차의 개수랑 상수항 다르니까 4번도 틀렸다고 해서 1번과 3번만 항등식이고 2번과 4번은 항등식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제 2번으로 갈게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세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라. 여러분 높아심에서 한마디만 드릴게. 여러분 이걸로 내신 대비 안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걸로
정말 택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깊숙하게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서 문제풀이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거야. 이걸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수학의 왕도라는 그 강좌가 있어요. EBS에 들어있으니까 그걸로는 내신 대비 다 돼요. 근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어디까지나 중학생을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에 예방주사 놓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로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내겠다. 오! 절대 안 돼. 단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한테는 강추야. 고1 과정이 너무 못해. 그럼 이거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가장 짧게 고1 과정을 끝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고1 과정 안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대비할 수 절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깊숙한 부분 설명 안 하고 정말 얕은 부분만 지금 내용만 지금 설명하고 그냥 훑어 지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걸로 고등학교 수학을 끝내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중학생이잖아요. 중학교 때 이거 들으시면 돼.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곧바로 수학의 왕도라는 그 본강좌를 들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세상수 ABC의 값을 x에 관한 항등식이래. x에 관한 항등식이 여러분 그 얘기도 한번 합시다. 항등식이라는 말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 뭐게? 이게 같은 말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그게 항등식의 뜻이니까. 그래서 모든이라는 글자가 나와도 항등식이라는 이 세 글자가 없더라도 항등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거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글자잖아요. 세 글자로 늘리면 뭐가 되게요? 임의의가 돼요.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이것도 항등식이 되고요. 이거를 네 글자로 늘릴 수도 있어요. 뭐게요? 관계없이예요. 관계없이. 아주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해도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니까 기억하기 쉽죠? 모든 임의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이구나.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x에 관한 항등식. 임의의 x에 대해서 그래도 x에 관한 항등식. x에 관계없이 그래도 항등식이다.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항등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와도 돼. 다음 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라. 그래 똑같은 문제라는 거지.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도록 그래 똑같은 문제라는 거지.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그래도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항등식이라는 말이 여기 써 있지만 이렇게 항등식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모든 임의의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항등식임을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항등식의 목적은 뭐라고요? 미지수인 계수 얘 구하는 거예요. a 구하고 b 구하고 c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구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미정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니까. 하나는 뭐야? 계수비교법. 또 하나는 수치대입법. 물론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본과정에 들어가면 제가 내림차순 정리법이라 그래서 또 다른 것도 말씀드릴 텐데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수비교법. 또 하나는 수치대입법. 이거를 계수비교법으로도 풀 수 있고요. 수치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이거를 계수비교법으로 푸는 사람은 없어. 대부분은 수치대입법으로 푼다고. 왜? 계수비교하기에 적당하지가 않아. 왜? 계수비교는 좌변과 우변에 2차식이니까 2차항끼리 비교하고 1차항끼리 비교하고 상수항끼리 비교하는 건데 아니 좌변은 예쁘게 2차, 1차, 상수 이런 꼴로 돼 있지만 우변은 그런 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전개해서 예쁘게 다듬은 다음에 계수비교는 가능하겠지만 이 상태로는 계수비교하기 힘들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수비교법으로 풀어도 좋다라는 얘기지. 한번 풀어볼까요? 계수비교법으로 할 수 있어요. 우변을 어떻게 바꾸는 거야? 얘도 지금 2창 있고 2창 있고 2창 있으니까 결국 뭐뭐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뭐뭐에 대해서 x 플러스 뭐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 좌변도 어떻게 돼 있으니까 계수비교하기 좋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우변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계수비교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 깜짝이야. 계수비교 해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2창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시작? a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시고 또 2창 여기도 있잖아. bx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얘를 전개하면 여러분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에 c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cx 제곱도 있네요.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1창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x니까 이렇게 처리하시고 1창 플러스 bx니까 이렇게 처리하시고 없네. 1창 끝났잖아. 상수항은 여기 상수항 없어.
여기 상수항 없어. 여기서만 마이너스 c라는 상수항이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요. 계수 비교를 하려면 좌변과 우변이 모두 다 뭘로 돼 있어야 되니까 내림차순 정리돼 있어야 되니까 내림차순 정리. 그런 다음에 이제 좌변에 뭐랑 이차항의 계수 1과 우변의 이차항의 계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같을 테니까 얘는 얼마나 시작? 1이다씩 하나 세울 수 있는 거고. 계수 비교하십시오. 좌변의 1차항의 계수 2와 우변의 1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1차항 계수 비교. 상수항은 우변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c고요. 좌변의 상수항은 플러스 3과 같습니다. 여기서 a와 b와 c 값을 다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끝났네 벌써. 따라서 a는 얼마야? b는 얼마야? c는 얼마야? c는 나왔는데 c는 얼마야?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나 구했고. c가 마이너스 3면 여러분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볼게요. 첫 번째 식에다. c 대신 마이너스 3 대입했는데 우변을 이항시키면 플러스 4로 바뀌겠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두 식을 열 방식을 푸는데 더해. 더하면 좌변은 뭐고요? 2b. 우변은 뭐야? 6. 아, 2b가 6 나오는 거야. 따라서 b는 얼마 시작?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b가 여기 3 나왔으니까 a 플러스 3이 4야. a는 얼마 시작? 1. 끝! 이렇게. 이게 바로 무슨 법? 계수비교법. 상수 abc의 값을 구하라. 끝난 거야. a는 얼마? 1. b는 3. c는 마이너스 3. 끝!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anyone use no one nobody라 그러나? Nobody uses this method. 아무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걸 무슨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어. 그렇지 뭐야. 차라리 두 번째 방법이 뭘 이용하자? 수치 대입을 이용하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나중에 본강좌에서는 해드릴 거야. 수치 대입은 뭐냐면 숫자를 대입하는 건데 이렇게 괄호가 많이 보이면 무조건 다 수치 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훨씬 더 빨라요. 계수비교법을 푼다고 나쁜 거 아니야. 천박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니까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자라는 거지. 수치대입법은 x 대신 뭐를 대입하는 거야? 조교님. 뭐를 대입하는 게 수치대입법이지. 뭐 대입해야 돼? 뭘 대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물론 쉽게 풀기 위해서 뭐를 대입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죠? 여기다가 x 대신 1억을 대입해도 풀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 그럴 뿐이죠. 그죠? 1억 대면 이게 굳이 9억, 9,999만 9,999 곱하기 1억 곱하기 A 막 이래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웬만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힌트가 뭐냐? 아, 여기 내가 괄호가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괄호를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여기 x-1도 보이고요. x도 보이고요. x 플러스 1도 보이잖아요. 그럼 각각을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뭐 있어요 일단 x라는 것이 있으니까 x 대신 0도 한번 대입해보고 또 얘를 0으로 만들려면 x 대신 1 대입하면 되고 얘를 0으로 만들려면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물론 2 대입해도 돼 여러분 16 대입해도 돼. 그런데 이런 거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할 것이다. 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좌변 얼마야? 3 얼마나 간단해. x 대신 0 대입하니까. 우변은 x 대신 0 대입하면 이거 사라져. x 대신 0 이것 때문에 여기 사라져.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어머 벌써 c 나왔어. 얼마나 빨라. 계수비교법보다 훨씬 낫지. 선생님 두 번째는 x 대신 1 대입해서 성립한대요. 좌변에다 x 대신 1 대입하면 6. x 대신 1 대입하면 이거 또 사라져. 왜? x 마이너스 1 때문에. 얘도 사라져. 왜? x 마이너스 1 때문에. 여기다 x 대신 1 대입하면 2b잖아요. 2b. 어머 선생님 b 벌써 나왔어요. 시작 3. 얼마나 좋아. 그래서 수치대입법이 더 편하다라는 거죠. 언제?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계수비교법보다는 계수비교법은 좌우가 똑같이 생겼을 때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을 때는 계수비교법이 더 빠르겠지만 지금처럼 괄호가 많이 보일 때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다.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요?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0이니까 사라지고요. 또 얘 때문에 또 사라지고요.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2의 2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따라서 a는 얼마 시작? 1 끝! 이렇게. 그래서 훨씬 더 빨랐죠. A값, B값, C값 이렇게 구했다라고 보시면 여기까지가 예제 2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시름 끝났어. 설명 듣겠어. 또 아주 중요한 설명 해드릴 테니까 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설명.
저 오늘 7시 20분에 이 장소에 출근해서 지금 4시 26분이에요. 몇 시간 동안 여기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저 사육당하는 느낌이에요. 하루 종일 여기서 계속 찍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미치겠어요, 저. 너무 최선을 다하는 정순재 선생님이 되도록 약속드립니다. 최고의 강의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나는 사실 고등 예비 강좌 요거를 맡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잔소리 많이 해야지. 그래서 이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 공부할 때 제대로 대한 태도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수학 막 편법 공부하고 막 암기하고 유형 정리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학습 방법을 내가 없애버려야지라는 생각으로 고등 예비 과정이라는 강좌를 맡을 때 그런 마음이었는데 진짜 나는 진짜 여러분 지금 딱 그 마음이야. 머릿속으로는 지금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보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수능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수능 전문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수능 때 담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중3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그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런 마음 좀 잘 가지셔서 제가 설명하는 거는 무조건 다 알고 넘어가야겠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저기 지금 여러분 보이고 있는 제 사진 있죠? 어려 보이는데요? 저 언제 찍었지? 제가 보통 양복을 안 입는데 한참 된 것 같은데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옛날 사진. 저 때만 해도 참 애띄었네. 깜찍하다요. 좋아요. 내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요. 제가 항상 뜸 들일 때는 뭐냐면 이담 그러니까 폭풍전야구나.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중요한 얘기 시작하면 여러분 딴 생각했던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지금 살짝 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여러분 이런 얘기 했었죠.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다항식의 나눗셈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공부한 거 기억나요?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4x 조금만 길게 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딱 한 번 설명할 거야. 놀라울걸.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을 잡아.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와우! 이거 나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설명 하나 안 하더라도 여러분 곧바로 풀 수 있다. 왜? 저번 시간에 배웠어. 뭐 하는 방법? 직접 식과식을 나누는 방법. 그죠? 그걸로 풀려. 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일단 풀어볼게. x에 대해서 세제곱 마이너스 4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얘를 뭘로 나누쇼?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쇼. 뭐 비교? 맨 앞에 것만 비교. 뭘 곱해야 돼? x.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뭐 해야 돼? 빼야 돼? 뭐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뭐 해야 돼? 맨 앞에 것만 비교.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 3.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뭐 해야 돼? 빼야 돼. 뭔데? 3x. 내려오면 얼만데? 플러스 1. 얘 몇 차야? 1차. 얘 몇 차야? 2차. 어머! 얘보다 차수가 낮네? 그럼 경기 끝! 따라서 나머지를 구하시오. 얘가 뭐고? 얘가 뭐야? 나머지. 그래서 얘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총적인 답이죠. 여기다 쓸게요. 답은 3x 플러스 1.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더니 2차보다는 나머지가 작은 시작 1차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죠. 몫은 얼마였어요? x-3이었죠. 얼마 했다고요? x-3이 몫이었죠. 그럼 여러분 이 식을 우리는 항량식으로 바꿀 수 있지. 딴딴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기억날까 모르겠다. 어디선가 들어봤나?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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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얘로 나눴다 그랬으면 얘 이퀄 얘라고 먼저 씁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퀄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x라고 쓰고 시작.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시작. x 마이너스 3 더하기 3x 플러스 1. 여러분 이거 뭐라고요? 검산식이라 그랬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얘가 지금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얘가 항등식이라 그랬잖아. 이제 왜 항등식인지 알걸? 이거 전개하면 이거거든. 맞잖아. 이거 전개하면 이거라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정말 너무나 중요한 1학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할 텐데, 앞으로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나누었지롱 이렇게 나눴다는 이야기가 보이면 무조건 뭘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시작. 항등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근데 바꾸는 방법은 얘를 얘로 나눴다 그러면 얘 이퀄 얘를 먼저 쓰고, 하나 둘 셋 넷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니까 여기다가 x-3 곱하고 3x 플러스 1을 더해 주시면 얘가 바로 항등식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됐어요? 됐어 안 됐어? 됐잖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똑같은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직접 나눠서 풀었지만 나누지 않고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뭘 이용하는 거게요? 항등식으로 바꾸어서 푸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항등식으로 바꾼다고요? 예. 아니 선생님, 얘는 아까 우리 구했던 거고, 아니 이거 이용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시 풀 건데 항등식을 이용해서 직접 안 나눠서 풀린다니까. 이게 더 중요한 방법이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등식을 어떻게 바꾸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얘를 얘로 나눴다면 뭐하라고? 얘 이퀄 얘를 먼저 쓰라고. 시작.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얘 이퀄 얘를 쓸 거라고. x로 살짝 끝내볼까요? 요거죠. 1, 2, 3, 4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몫을 모르죠? qx라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모르니까 그냥 qx라고 놓을 거예요. x가 하는 식이라는 뜻인데 qx라고 많이 나와요. 관습이에요. 습관, 풍습. 전 세계적인 풍습. qx로 가요. 몫은 곱하고까지는 했네. 뭐 할 차례야? 시작. 나머지는 더한다. 해보세요. 최민정. 나머지는 더한다. 그럼 내가 몫은 곱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더한다 해주세요. 네. 심심하죠?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잘했어. 그럼 여기다가 나머지를 더할 건데 얘가 답이죠. 맞지? 왜?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얘를 구체화시키는 거야.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냐? 몇 차로 나눴어? 시작.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차수가 작아. 시작. 최대 1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상수일 수도 있는데 최대 1차. 그래서 일반적으로 놓을 때는 2차로 나눈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되는 거야? 시작. 1차가 돼야 되니까 얘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ax 플러스 b라고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나머지니까 얘를 구하는 거야. 이 과정 너무 소중해. 얘를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해? 수치대입법. 쌤 뭐라 그러셨죠? 수치대입법. 왜? 이거 항등식이라며.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항등식이라며. 거기서 미정 계수 구하는 거잖아. 무슨 법? 수치대입법. 왜? 괄호가 보이잖아. 더동안 얘는 알 수도 없잖아. 얘 알 수 없으니까 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x 대신 뭐 대입하면 죽어? 0 대입하면 얘가 없어지잖아요. x 대신 뭐 대입해도 1 대입해도 얘가 없어지잖아요. 눈에 가시었던 얘가 사라지면서 깔끔해진다고. 왜? x가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일 때는 숫자를, 이런 미정계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계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계수비교법은 아예 불가능하지. 왜? 얘가 구체적이 못하니까. 좌우변의 계수를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거야. 수치대입법은 뭐냐? x 대신 아무나 대입할 수 있다. 그럼 뭘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0, 또 하나는 1. 그래요. x 대신 0 대입하고 x 대신 1 대입해서 미지수인 a값과 b값을 찾아. 얘가 답이니까 a값과 b값만 찾으면 끝나지 않을까. 좌변에다가 x 대신 0을 대입하겠습니다. 1은 왜? 다 없어지니까. 1. 우변에다가 x 대신 0 대입하면 얼마예요? 없어지. x 대신 0이 뭐만 나면 b. 그래서 벌써 끝났어. b 얼마? 시작. 1. 끝. 쌤, x 대신 1을 대입해 주세요. x 대신 1 대입하면 얼마야? 4네, 4. 4. 맞아요? 우변은 x 대신 1 대입하면. 지금 해봐. 얘가 얼마야? 0. 큰일 났네, 이거. 애들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여기다 x 대신 1 대입하면 얼마야? 시작. a 플러스. 그래서 b가 1이라 그러면 a는 뭐가 나오는 거야? 시작. 3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 구해봐. 시작. 여기다 3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되니까 답은 3x 플러스. 아까랑 답은 똑같죠. 선생님 아깝게도 쉬운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노파쇼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약간 장난스럽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되게 진중하지 못하고 좀 애가 좀 너무 막 이렇게 코믹스럽게 나가는 그런 컨셉 아니에요. 그런 컨셉의 선생님이 아니라 힘들어서 그래 사는 게. 내용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또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뭐 원래 보통 초등학교 선생님들만 이러잖아요. 토끼가 있었어요 막 이러잖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이런 컨셉의 선생님은 아니야. 또 오해하실까봐. 또 처음 보고 이 양반 그냥 웃기려고 하는 아니야. 전혀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럼 나 진짜 억울해요. 미쳐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목숨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이런 거. 그럼 여러분 언젠가는 귓가에 남거든요. 목숨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목숨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그게 바로 뭐고요? 항등식이고.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항등식 내용이잖아. 그리고 그 항등식을 만들었을 때 뭐만 더 구하면 돼요? 조금 전에 A와 B만 더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항등식에서 수치대입법. 그래서 엑셋이 0 대입하고 1 대입해서 수치대입법을 사용했다. 여기서 근데 여러분 수치대입법은 엑셋이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2 대입하면 안 풀린다? 왜 안 풀리게? 얘를 모르니까. 얘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QX가.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어째에서만 풀려요. 0 대입이랑 1 대입해서만 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여기서 드리는 거지. 한 문제 더 풀게요. 한 문제 더 풀어야 돼. 한 문제 더 풀겠어. 4. x에 대해서 세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1을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쇼. 직접 나눈 방법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항등식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뭐를 뭘로 나눴다. 그러면 무조건 뭘로 봐? 시작. 항등식. 항등식 바꾸겠어. 얘를 얘로 나눴으면 항등식의 시작이 뭐야? 얘는 얘라고 쓰는 건데 살짝 인수분해 해볼까요? x-2에 대해서 x-1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야? 시작.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몫을 모르니까 qx라고 놓고요. 여기다 이제 나머지를 더할 건데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얘를 구체화해야 된다고.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데요, 쌤? 여기가 지금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가 된다. 시작. 최대 1차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뭐라고 놓으면 돼? ax 플러스 b라고 놔주면 되는 거라고. 그런 다음에 뭐랑 뭐만 찾으면 돼? A와 B만 찾으면 되는데 이 식이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무슨 대입법 쓸 수 있다? 수치대입법 쓸 수 있다 그 얘기라니까. 얘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를 대입하는 게 좋아요? 1과 2를 대입하는 게 좋으니까 한 번은 x신 1을 전체적으로 대입하고 한 번은 x신 2를 전체적으로 대입해서 구하자. 모든 x에 성립하는 거니까 x신 아무거나 대입해서 성립하는데 x신 1을 대입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우변은 얘가 사라지면서 1을 대입하면 시작. a 플러스 b가 나오겠구나 이 얘기고요. x 대신 이번에는 2를 대입하면 8, 4, 32, 마이너스 2, 6, 12. 그럼 현재까지 20인데 1을 더했으니까 21 이퀄 이렇게 되고 2 대입하면 이게 사라지면서 시작 2a 플러스 b가 된다. 이 얘기라고요. 뭐 하면 돼요? 연립방식 풀면 되죠. 뭐 할까요? 뺄까요?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2 이퀄.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a. b는 사라지니까. 따라서 a의 값은 얼마야? 시작 22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b는 어떻게 구합니까, 쌤? 여기다 22 대입하면 되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3이 바로 b다. 진짜 막 만들었더니 막 생긴다, 그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을 쓸 때는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a, b 이렇게 쓰면 또 틀려, 여러분. 나머지 구하라 그래서 여기다가 22 마이너스 23을 대입한 시작 22x 마이너스 23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해줘야지 최종적인 답이 된다. 끝. 됐죠? 하나만 더 하겠어. 진짜 하나만 더 하겠어. 하나만 더 하겠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과정 진짜 중요해요. 하나만 더 할 텐데 이번에는 1차식으로 난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한 번 더. 1차식으로 나는 나머지를 구할 거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1차식 뭘로 할까?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쇼. 이래도 뭘 이용하라고? 시작. 항등식. 항등식을 이용하는데 얘를 얘로 나눴다 그러면 일단 스타트는 뭘로 한다고? 얘랑 갖다 놓고 스타트 한다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일단 갖다 놓고 출발해라.
그런 다음에 시작.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몫을 모르니까 QX. 나머지 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몇 차로 나누었으니까 시작. 1차로 나눴으니까 1차보다 차수가 더 작으려면 상수가 돼야 돼요. 나머지 뭐가 되는다고? 상수가 돼야 된다. 뭘로 나눴으니까?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뭐가 되는다고? 상수. 1, 2, 3, 4 같은 거. 그럴 땐 보통 R이라고 많이 써요. 나머지가 영어로 레스트니까 R이라고. 이거 구하는 거. 마찬가지로 얘 뭐니까? 쌤 항등식이니까 뭐 이용하자? 수치 대입법. 뭐 대입하면 돼? 1! 그래서 잘 봐. X 대신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면 5만 되고 돼요. 우변은 X 대신 1을 대입하자마자 사라지면서 R이 되니까 쌤 최종적인 답 얼마입니까? 시작. 5 끝. 카메라 한 걸 그대로 놔두십시오. 짠짠. 결론은 앞으로 잘 들어봐. 내가 일부러 카메라를 움직이지 말라는 게 잘 봐요. 잘 봐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항등식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걔를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하고 나면 언제나 우변은 R만 남겠지. 따라서 좌변에다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한 그 값 자체가 그냥 나머지지. 이 과정을 게으른 인간들이 항등식으로 바꾸는 이 과정을 하지 말자. 언제는 1차식으로 2차식 나누는 거는 만들어야 돼. 항등식. 3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할 때도 항등식 만들어야 되는데 딱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항등식 만들지 마. 왜?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한 게 무조건 나머지니까 여기까지 가지도 말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가 얼마야? 1이잖아. 걔를 대입한 게 나머지다. 이걸 사람들은 5글자로 이번 강좌의 제목 시작.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라는 게 무엇이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항등식을 사용하는 그 행동을 면제받으며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이 식에다가 대입한 그 결과가 바로 나머지가 된다가 바로 나머지 정리라고요. 응?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쌤 그러면 여기가 진짜 막 쌤 진짜 x의 100제곱 x의 10제곱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더라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거니까 항등식 안 세고 그냥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가 얼마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한 게 나머지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 시작?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 얘 얼마예요? 1. 더하면 얼마예요? 그래요. 그래서 총적인 답은 3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머지 정리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 뭐 해야 돼요? 최민조 교님,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등식 만들어야 돼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등식 만들어야 돼요. 4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등식 만들어야 돼요. 2차식으로 만든 나머지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등식 만들어야 돼요. 1차식으로 만든 나머지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나머지 정리. 맞아요. 그 얘기라고요, 여러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 1차식, 나누는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나눔을 당하는 수 있잖아요. 그 식 거기다 대입한 걸 하죠. 선생님 예제를 풀어주시죠. 뿅. 여기 보세요. 다음 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1번도 1차식, 2번도 1차식, 3번도 1차식. 뭐 이용할까? 나머지 정리.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든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시작. 1 빼기 2 더하기 답은 2 끝. 이렇게 풀자고. 1번 답 2야 그래서. 이게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1차 식을 0으로 만든 x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그래서 0인 거야. 일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1차 식을 0으로 만든 x값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된다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야. 됐어? 훌륭해 여러분. 진짜 나는 정말 여러분 감동이야 감동. 마지막 이야기하고 이 시간 또 마치도록 할게요. 또 집중하세요. 진짜 어려운 말인데 이게. 별, 달, 다이아몬드, 하트. 별은 달과 다이아몬드를 곱하고 하트를 더했어. 얘가 항등식이래. 얘를 지금부터 해석하겠어. 저처럼 하시면 돼. 시작. 별을 달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입니다. 끝. 다시. 별을 달로 나누면 다이아몬드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근데 별이 뭐야? 얘가 별이지? 맞아요? 따라서 얘를 설명할 때도 얘를 달로 나누면 몫이 다이아고 나머지가 하트란다. 별을 달로 나누면 몫이 다이아몬드고 나머지가 하트야. 그런데 이 나머지가 1이라 그러면 별을 달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별을 달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된다? 시작. 10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0이라면 별을 달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시작. 0이 되는 건데 나머지가 0인다라는 얘기는 안 써도 되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을 따로 말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말을 써요. 그 말이랑 나머지가 0이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별을 달로 나누면 나머지가 0입니다를 별은 달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별은 달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줄게. 항등식이거든요. 이거 정기하면 이거니까 항등식이죠. 좌우가 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잘 들어봐. 시작.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끝. 이렇게 되는 거라. 이해되죠? 왜? 나머지 자리가 없으니까. 나머지가 0이다. 그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얘를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는 얘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표현도 써요. 왜? 얘 인수면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잖아요.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인수라는 건 곱골로 만들었을 때 곱으로 연결돼 각각을 인수라 그러니까 뒤에가 아무도 없다라는 아무도 없을 때 각각 곱으로 연결된 게 인수니까 결국 얘를 얘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라는 뜻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로 간다는 얘기랑 똑같다. 그래서 x-3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아까 0이었잖아. 그것도 어떻게 확인하면 돼? 1차식으로 난 나머지는 얘를 0으로 만든 x값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0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실제로 3을 대입해보면 0 된다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다른 말로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똑같은 말 시작.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똑같은 말 시작. x-3을 인수로 갖는다. 모두 세 가지 말은 다 동의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 얘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얘는 얘를 인수로 갖는다. 그리고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1차식이 인수니까 그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되는 시작? 0이 된다는 이야기랑 똑같다. 이거. 그런 마인드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거예요. 예제 3번 가겠습니다. 예제 4번이네요. 당식 3차식이네요. 얘가 다음을 인수로 갖는지 인수로 가진다면 나머지가 뭐야? 시작. 0이. 그러니까 얘를 인수로 간다는 얘기. 얘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얘기. 얘가 인수하는 얘기. 얘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고 얘를 인수로 간다는 얘기는 얘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수로 갔는지 얘가 얘를 인수로 갔는지 얘가 얘를 인수로 간다는 게 x-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0 이런 뜻이잖아. 그걸 확인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만 확인하시고 이런 얘기예요. 0이라 그러면 인수로 갖는 거니까. 해볼까요? 얘로 난 나머지 구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정리. 얘를 0으로 만든 x값 대입 시작. 1 더하기 2 빼기 0 나왔네. 따라서 얘는 맞습니다. 끝. 얘는 인수로 갔습니다. 얘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다. 얘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다. 얘는 얘로 나눠 떨어집니다. 얘는 얘를 인수로 갔습니다. 다 같은 말. 내가 고1 때 어려웠거든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이 부분 설명할 때 항상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한다. 내가 어려웠거든. 내가. 인수로 간다가 뭐지? 이랬거든.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갔는지를 판단하는 그 얘기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를 판단하죠. 그럼 얘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고 얘를 0으로 만든 x값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되잖아. 뭐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되잖아. 와우! 뭐야? 0. 그 얘기는 2번도 인수로 갖는 거래요. 3번!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갔는지 판단. 1, 2번이 되니까 3번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인수로 갔는지 판단하는 방법. 시작. 나머지가 0인지를 판단하는 얘기니까 얘를 0으로 만든 x값을 한번 대입해본다. x 플러스 3을 0으로 만든 x가 얼마 시작?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9, 2, 18.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 안 되네. 0 안 되네. 얼마야? 해볼까? 마이너스 8이잖아. 그치? 그 얘기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8이야. 나머지가 0이 아니야. 따라서 인수로 갖는다는 말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인수로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지막 3번은 인수로 갖는다는 말을 못한다 이거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또 조립제법이라는 새로운 이야기,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나눗셈을 뭘로 바꿀 수 있다? 항등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뭔데? 근데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A를 B로 나눴다 그러면 A는 B라고 놓고 출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얘는 X에 관한 항등식이라서 수치대입법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나눈 수가 2차면 나눈 식이 2차면 나머지는 1차,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 1차로 나누는 나머지 상수. 그중에서 1차로 나누는 나머지 상수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하면 된다. 이게 무슨 정리 다 같이 시작. 나머지 정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같은 말. 나누어 떨어진다. 또 같은 말. 인수로 갖는다. 나중에 또 인수 정리할 때 또 나올 텐데. 정말 세 개가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요. 그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x-a. 이것도 내가 보여줘야겠구나. 나머지 정리를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해될 텐데. 나머지 정리가 뭔데? 1차식으로 난 나머지를 구하려면 얘를 0으로 만든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이제 이해되죠? 그거야! 2차로 난 나머지 구하려면 항등식에서 수치대입법. 3차로 난 나머지도 항등식에서 수치대입법. 오로지 1차로 나는 나머지 구할 때는 얘를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그 말. 그것만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고를 해드리자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나머지 정리했었잖아요. 다음 시간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을 뭐라 그러게요? 조립제법이라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